결국 초유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과학기술 전쟁 중입니다. 시진핑은 공대 출신이고 바이든은 반도체 웨이퍼를 손에 들며 다시 한번 전 세계의 반도체 기술을 미국에 겹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TSMC라는 기업이 있는 덕에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고, 일본은 일본의 대기업들이 뭉쳐서 라피더스라는 신생 반도체 기업을 만드는 등 패권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의 상황들을 두고 연구자분들은 소위 과거 석유를 두고 일어났던 국가적인 전쟁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석유를 두고 전 세계적인 패권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오늘날은 석유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과학기술입니다. 2차 전지에 쓰이는 리튬이 하얀 석유라고 불리기도 하듯이요. 대만을 보호해주고 있고 전 세계의 모든 전자제품에 쓰이고 있는 전자제품의 보석인 반도체도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석유를 가진 나라가 경제 패권을 장악했다면 오늘날은 기술력을 가진 나라가 패권을 장악합니다. 거의 모든 전 국가적인 역량을 과학기술에 집중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동의를 얻어내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연구개발비가 역사상 첫 삭감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주요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 대비 13.9% 삭감시킨 21조 원을 투입합니다. 대한민국 연구의 핵심인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사업비도 10.8% 삭감됩니다. 그리고 R&D 사업평가를 통해서 하위 20%의 사업은 구조조정에 돌입합니다. 단언컨대 주위에 과학기술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시다면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교수님이라던가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자들, 그리고 그 밑에서 도움을 주고 계신 학생연구원분들이라던가 대학원생분들은 목소리를 내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이런 결과를 두고 어처구니 없어 하는가? 연구자들은 사비로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장비 하나 사는데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기에 국가에 연구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진짜 웃긴 게, 야, 그래서 이거 성공하냐? 이걸 묻는 듯한 문항들이 존재하고 성공 가능성이 낮으면 애시당초 과제 신청조차 못합니다.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만 연구할 거면 연구를 왜 하는 겁니까? 연구라는 것은 안개가 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흐릿하게 보이는 빛을 향해서 배를 띄워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가다가 좌초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누군가가 먼저 달려가면 후배들은 야, 이 길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뉴턴이 내가 멀리 보았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을 했던 겁니다. 연구개발비를 많이 주고 시간을 오래 주게 된다면 연구자들은 초라한 돛담배가 아니라 거대한 전함을 구입해서 천천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앞이 태풍이라서 돛담배는 박살이 날지라도 거대한 전함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혹여나 전함이 침몰하더라도 후배들에게 데이터가 남게 됩니다. 이게 과학의 발전입니다. 저성과요? 자, 일본에서 노벨상을 받았던 청색 LED를 한번 봅시다. 청색 LED를 만들어서 노벨상을 수상했던 나카무라 슈지 교수는 개발하는 데만 10여 년이 걸렸습니다. 노벨상 수상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나라는요? 3년 안의 성과, 5년 안의 성과라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제시를 합니다. 어떤 학생은 영재라서 초등학교 입학하자마자 미적분을 떼고 양자역학까지 섭렵을 하겠지만, 어떤 학생은 뒤늦게 빛을 발휘하는 타입이라서 고등학교는 진학해서 그런 성과를 내고 또 포텐셜이 터지게 돼서 초등학교 때 미적분을 뗀 학생보다 훨씬 더 나은 성과를 만드는 타입일 수도 있는 것이고, 과학계에는 후자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인슈타인이라던가 하이젠베르크, 오펜하이머 같은 사람들은 수십 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고 그래서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인슈타인조차 힘의 통합에 수십 년을 매달렸고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한국 과학자였다면 저성과자로 연구비를 받지 못했겠죠. 하지만 아인슈타인 남긴 데이터는 후대 과학자들에게 이어졌습니다. 제 채널에 굉장히 자주 달리는 종류의 댓글이 있습니다. 2년이나 흘렀는데 왜 아직까지 소식이 없죠? 연구는 1, 2년 안에 확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에서 20년, 많게는 50에서 100년을 기다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요 근래 과학자분들이라던가 기업가분들을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제 대한민국도 어느 정도 과학기술이 성숙했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노벨 과학상 수상자 수가 한 25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0명이고요. 일본이 이렇게까지 노벨상을 받기까지 얼마나 오래 투자를 했다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이 낸 연구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1917년부터 해외 공동연구를 장려했고, 하이젠베르크라던가 닐스 보흐 같은 석학들을 데려와서 젊은 학생들과 만나게 했습니다. 1949년 일본이 처음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던 유카와 히데키 교수가 이 혜택을 본 케이스입니다. 학계에서는 일본이 2000년대 이후로 노벨상을 휩쓸고 있는 것은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진 기다림과 투자 덕분이라고 봅니다. 일본은
100여 년에 걸친 교육과 투자의 결과로 노벨상 후보군이 엄청나게 두텁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일본만큼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긴 시간 연구자들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연구비를 방만하게 쓰고 브로커를 통해서 돈을 따내서 고급 호텔에서 학회를 열어서 고급 음식들도 사고 굳이 또 불필요한 비싼 컴퓨터라든가 전자기기들을 연구비로 탕진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대학원생분들은 그런 연구자분들을 수없이 많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상한 곳에 돈을 쓰시는 분들 여전히 많죠. 여전히 일부 높은 분들께서 여전히 국민들은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어 하는 댄스 영상에 수억 원씩 쓰고, 사실 이것도 제 개인적인 불만인데요. 우리 아파트에 인천교육청이었나? 거기서 읽고 걷고 쓰기 댄스를 만들었던데 대체 이런 건 누구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요즘 누가 이런 걸 보고 대체 이게 무슨 교육이랑 상관관계가 있나 싶어서 늘 엘리베이터에서 인천교육청에서 만든 그 댄스 영상 나올 때마다 헛웃음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또 수억 원 썼겠죠? 프로젝트 자체는 독서도 하고 인문학적 역량을 높이자는 그런 좋은 프로젝트던데 대체 읽고 걷고 쓰기 댄스가 독서랑 무슨 상관이에요? 인천시에서 제세금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정말로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저한테 광고를 주던가. 아무튼 잘라내야 할 건 이런 댄스 영상들을 수억 원 줘서 기획한 사람이 아닐까요? 잘라내야 될 것은 연구 장비라든가 소재 혹은 관련 사업 수주할 때 본인들이 알고 있거나 친분 있는 업체에 입찰을 시켜주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요? VIP께서 지적하신 카르텔 분명 일리는 있습니다. 실제로 경험하신 분들이 많고요. 하지만 부패한 연구자들이라든가 브로커들을 잘라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구개발비를 다 깎아내는 것은 군대식 해결 방법입니다. 군대에서 간부가 음주운전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자 앞으로 모든 장병들을 출타를 싹 다 막아버리는 방법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연구개발비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결국 또 피해를 보는 것은 아래 학생들이라던가 갓 선임된 연구원분들입니다. 정출해내는 학생 연구원분들이 계신데요. 연구개발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갓 배워나가는 연구원들을 더 뽑을 수가 없게 되고 급여를 주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보통 정출연의 수석급 연구원분들은 선임 연구원분들 몇 명이라 학생 연구원분들 한 3-4명씩 데리고 연구를 진행을 하는데요. 앞으로 새로운 연구원들을 뽑지도 못하고 연구원들에게 새로운 과제들을 주지도 못해 앞으로 학회라든가 아니면 해외 발표 경험도 하지 못하게 되어 교류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즉 우리 후배들에게 경험을 심어줄 기회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 이건 중대한 국가 경쟁력 악화로 나타나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R&D 연구개발 성공률이 99%입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일의 성공률이 100%에 가깝다면 이거는 처음부터 성공이 계획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연구개발이 실패했다면 연구를 실패했다는 이유로 연구팀이 적절한 연구팀을 선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관리 부서가 질책을 받으니까 그 해결책으로 우리나라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계획을 처음부터 만듭니다. 제 말이 미심쩍다면 이공계 교수님들한테 여쭤보시거나 연구자분들한테 한번 여쭤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공감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잘 타려면 자주 넘어져야 됩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로켓을 쏘아올릴 때 기억하십니까? 로켓은 원래 일회용이에요. 하지만 일론은 되돌아오는 로켓을 개발하려고 했고 수없이 실패했습니다. 미친듯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일론 머스크의 성공을 기다렸던 투자자들 그리고 실패를 포기하지 않았던 스페이스X의 연구팀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취입니다. 노준영 카이스트 교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결과에 마침표를 찍고 비난을 하기보다 쉼표를 찍고 더 커다란 성공을 향한 시도를 바라보자. 실패가 한국에서 용납될 때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